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8%, 그리고 코스닥은 1.07% 상승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괜찮아졌죠. 매주 금요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한 주간 고생을 했고 또 그런 회포를 좀 풀기 위해서 술을 한잔 하시는지 몰라도 시황을 많이 안 봅니다. 특히 이 주식 관련 시황들은 워낙 올라오는 콘텐츠들도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시황이라는 그 특성상 지나간 시황은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시황은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은 갈 곳 잃은 달러, 그리고 자산 버블은 이미 출발되었다, 이런 제목을 붙여놨는데, 앞으로 잘하면은 이 자산 버블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이미 다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자주 보시죠? 달러 인덱스를 쭉 이래 보시면은 이 화살표,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은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이래 내려간다는 것은 미국에 있던 돈이 다시 전 세계 다른 나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 이런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돈이 밖으로 나갈 때 있죠. 이렇게 나갈 때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예, 돈이 늘어나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요때 상승합니다. 요때. 요 이전에도 요때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달러 흐름이 지금 작년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이미 바뀌어 가지고 있죠. 그럼 그 이전에 달러가 미국으로 향했던 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미국으로 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나 높아져서, 또 거기다가 부추긴 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전쟁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배경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저때 하락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여튼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갔던 것은 높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랫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었고, 또 그리고 어제는 미국의 소비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시차를 두고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표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지금 뚝 떨어졌어요. 6%에서 5%. 시장은 한 5.2% 정도 예상했는데 이보다도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지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뭐 5%대 초반, 그리고 올린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 번 더 올리든 말든 간에 이제 기준금리 상승 기준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안에 전 세계 달러는 미국으로 갔죠. 그런데 미국의 달러는 이 기준금리 상승을 멈출 것이라는 것을 그 이전에 알아서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바깥쪽으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갖다가 멈추는 것은 지금 그 이전에 은행 유동성 위기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파산의 위기가, 돈이 사라지니까 파산의 위기가 자꾸 엄습해 오다 보니 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 이쯤에서 끊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도 내년에는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죠. 또 그 이전만 하더라도 IMF에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해서 경기가 지금 향후 좀 침체될 거다, 이렇게 계속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망들이 뭐 이렇게 점도표에도 나와 있죠. 점도표에서 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저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다시 금리를 갖다가 좀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먼 이야기잖아요. 먼 이야기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자꾸 멈출 만한 요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뭐 오른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이제 딱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뭐 금리를 올리든가 내리든가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달러가 이동한 것은 기준금리를 그동안 올렸기 때문에 미국으로 향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향후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달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미 돈이 많이 풀려서 이제 미국으로도 못 가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는데 아니면 동기를 한다는데 어디로 가요? 달러가 어디로 가나 이 말이에요. 경기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또 시장이 좋은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자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말이에요. 돈이 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키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갈 곳 잃은 달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바로 그게 자산 버블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행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긴축을 끝냄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는 상당 부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달러는 이런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으로 쏠리게 됨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폭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다가 다시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경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바로 이게 자산 버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터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산 버블이 형성이 될 만한 지금 좋은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이미 지금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쭉 바라보게 되면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 펀딩 굴리는 세력들은 아직 금리 인상이 되지,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긴축이 종료된다는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확실히 끝을 맺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달러는 전 세계 다른 나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긴축을 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 지수로 볼 때 이미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량을 갖다가 계속 매집을 했고요. 또 물량을 매집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고 드디어 이제 박스권 위쪽으로 나왔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던 시기는 이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간 거는 금리 인상 때문인데 이제 금리 인상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변수 하나가 있다면 바로 유가가 변수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를 갖다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나아지려고 하면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게 회복되는 데 있어서 시차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차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로 지금 갈 곳 뛰던 이 달러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 말입니다.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걔들은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돈이 몰리게 되면 그쪽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작년 7월부터 준비가 됐던 것을 우리가 수급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로 보면은 한 10월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달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가 갈 때는 자산시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는 사이에 주식시장은 확 날라버립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뒤에서 다 고점에서 물량을 받게 돼 있어요. 때마침 오늘 일일 금요일이라서 사람들이 안 보는 시점에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어제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 또 그전에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이 상황을 둘러보고 또 시장 전반에 이래 돈이 흘러가는 것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해 봤을 때 지금 자산 버블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의 시작점이다.
근데 지금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준비를 스마트머니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다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안전벨트 잘 매야 됩니다. 시장이 조금 상승해서 종목이 좀 오르면은 한 20, 30%, 40% 오르면은 그동안 마이너스 보다가 그 정도 오르니까 또 은행 이자 생각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싶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고생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어떤 수익률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20, 30% 정도 수익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100%, 200% 이렇게 크게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한번 그렇게 크게 먹으면은 뒤에 또 올해 몇 년간 또 이렇게 못 먹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먹고 나면 많이 챙겨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챙기기 위해서는 자꾸 마우스를 갖다가 클릭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순환 매매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종목도 갖다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튼 뭐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달러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단 말은 자산 버블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또 그리고 이제 4월 요때쯤 되면은 지금 만약에 상황이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 가능하면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그나마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온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차를 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차를 타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탈 때 어떤 종목을 타야 되는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 돼서 이 파워가이드 같은 거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우리 주식시장은 날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뭐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 며칠 전에도 뭐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진짜 14개월입니까? 계속 적자입니다. 연속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이제는 급기야 이 경상수지마저도 이렇게 지금 적자를 맺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다가 또 앞으로는 계속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절대 주식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산 버블의 어떤 시작되는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뭐 현실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우리의 하루가 역사가 됩니다. 지나간 역사예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력들이 경기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럼 그 이전엔 좋았나?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시기에 돈이 들어왔죠. 이게 지금 자산 버블이 만들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 버블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근데 이런 한번 버블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버블이 만들어지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때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그랬구나 이제 알았어요. 다음부터 잘해야지 하다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 까먹고 그때는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 까먹고 이때 되면 또 긴가민가예요. 인생 뭐 뻔한데 한 이렇게 몇십 년 경제 활동하면서 뭐 어릴 때는 어려서 뭐 못한다 하더라도 한 뭐 30살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자산법을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끝이에요. 그냥 살면서 두 번, 세 번도 못 맞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몰라서 그냥 지나갔고요. 이때는 알았는데 내가 또 긴가민가해서 갔고요. 이제 잘해봐야지 하면은 그때 할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공부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이런 가이드를 그냥 참고를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드리겠어요. 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럼 저 들어오는 돈은 우리나라 지금 경기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무역 적자 맞이하고 있고 이제 경상수지마저 적자된 상황인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자산 버블의 하나의 우리 단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14개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지금 이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쪽인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지나가는 이 종목들 다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파워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는 이 종목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지나갔더라도 꼭 이런 것도 일어나면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한테는 그냥 하나의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나가는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우리가 살던 뭐의 순간이 역사입니다. 역사. 또 역사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산법을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또 미국의 긴축의 신호, 또 향후 경제 전망, 우리나라 경기 상황,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달러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산 버블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신 거 있죠? 이런 버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틀어먹고 한 단계 또 쉬었다가 물량을 또 어떻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뭐 금요일 시험 많이 안 보겠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챙겨보시고 다음 주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